안녕하십니까. NDS 이상은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리테일 산업 분야의 혁신 전략으로서 데브옵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저희 회사 NDS에 대한 소개와 데브옵스가 리테일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후에 저희 고객사이신 한샘에서 하이브리드 플랫폼 구축 여정과 그 안에서 데브옵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NDS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S는 농심그룹 계열사고요. 1993년에 설립된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AWS 클라우드 MSP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10년여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현재 500여 곳 이상의 고객분들께서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AWS 어드밴스드 파트너로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마이그레이션, 운영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심그룹은 식품 포장재 제조부터 유통물류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계열사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상에 구축돼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특정 이벤트 기간 중에 몰리는 소비자 트래픽을 문제없이 대응하고, 해외에 진출한 매장을 위해 AWS 인프라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리테일 산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군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리테일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이제 코로나19라는 단어도 많이 잊혀지면서 한숨을 돌리려나 싶었는데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문제들입니다.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생긴 임금 상승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리고 각국의 전쟁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도 저성장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 현상을 단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성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들의 행동과 심리는 예전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고, 요구사항도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소매 시장 전망을 보면 2024년은 전년 대비 1.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성장률은 2021년 7.5%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유통업계 10대 유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실행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가격 경쟁력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선택 포인트가 되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기업들은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 여러 제조기업이 직접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고, 기존 이커머스 기업도 이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의 자동화나 최적화도 도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행 전략이 있지만 저는 이번 세션에서 데브옵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브옵스는 아마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기존에 사일로화되어 있던 개발팀과 운영팀의 통합으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두 조직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팀 간의 협업을 위한 문화와 자동화, CI/CD, 모니터링 피드백과 같은 방법과 다양한 도구들을 결합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문화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데브옵스의 목표입니다. 리테일 산업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빠른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브옵스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나 CI/CD 이런 방법론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때 바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겠고요. 또 데브옵스를 도입하면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점을 통해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테일 산업 분야에서 어떤 걸 이룰 수 있을까요? 이커머스 웹사이트는 세일 이벤트나 특정 기간에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데브옵스 팀은 트래픽 변동을 처리하는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축하면서 오토 스케일링이나 로드 밸런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데브옵스 팀은 앱 개발부터 테스트, 성능 최적화에 집중해서 고객들에게 모바일에서도 원활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고객 행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능과 변경 사항을 원활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하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AWS는 이런 데브옵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CI/CD를 지원하는 코드 파이프라인 관련 서비스는 코드 통합과 배포를 자동화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ECR, EKS와 같은 다양한 도구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CDK 같은 서비스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니터링 및 로깅 분야는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서비스로 시스템 상태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로그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분야는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보안 고려 사항을 포함하고 초기에 보안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예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원을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AWS 콘솔에 들어가서 리소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동화가 어렵고 많은 리소스를 한 번에 생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운데 보시는 IAC 툴인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CDK를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데브옵스에 적합할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 우선 통합 개발 환경인 클라우드9에서 CDK로 자원 생성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면 코드는 내부적으로 JSON이나 야물 파일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이 파일을 배포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환경이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CI/CD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GitHub 릴리즈 브랜치에 코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치가 업데이트되는 즉시 배포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소스 코드를 코드 빌드가 빌드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빌드된 컨테이너는 ECR에 저장되고 코드 빌드에서 어플라이가 적용되면 EKS의 컨테이너가 여러 개 파게이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 중간중간 소스 코드 보안이나 취약성 탐지 기능을 넣어서 보안적인 측면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브옵스와 AWS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NDS는 MSP로서 마치 F1 머신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피트크로와 같이 고객의 클라우드 관련 기술 지원과 안정적인 AWS 환경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고객사이신 한샘에서 AWS 기반의 데브옵스, 하이브리드 플랫폼 구축이라는 긴 레이싱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샘의 기흥보 선임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발표를 진행할 한샘의 김웅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통 플랫폼부에서 데브옵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한샘이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데브옵스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공유해드리기 위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한샘은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온 토털 홈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전 계열사 임직원 수를 합치면 대략 3,000명 내외이며 주요 비즈니스는 홈 리모델링, 홈 퍼니싱, 그리고 특판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IT본부의 역할은 생산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비즈니스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개발입니다. 한샘을 대표하는 서비스는 바로 한샘몰인데요. 한샘몰은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파크나 리모델링, 리하우스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되는 오토 비즈니스 모델 지원 플랫폼입니다. 한샘은 외부에 보이는 하나의 서비스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기관계 및 내부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본부는 한샘물 외에도 고객 중심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 특성상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내부 고객들을 위한 홈플래너 서비스, 외부 고객들을 위한 셀프 플래너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 한샘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내용을 진행함에 앞서 발표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50입니다. 이는 저희 IT본부의 구성원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개발자를 포함한 PM, PL, 기획, 운영 및 지원 등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인하우스 조직이 바로 IT본부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0%입니다. 이 숫자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외부 인력에 대한 비율인데요. 이는 저희 IT본부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실제로 저희는 외부 개발사 없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대 90입니다. AWS와 IDC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표현한 숫자인데요. 기본적으로 IDC 기반의 기관계 서비스들이 저희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이며 확장성과 유연함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현재 AWS에 구현하였는데요. 이 비율은 AWS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하이브리드 플랫폼 구축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2022년 3월인데요. 이때 저희 CTO님이 부임하시면서 IT본부의 DTDX 방향성이 수립되었고요. 작년 1월에는 데브옵스 조직이 구성되었고 그 데브옵스 조직은 올해 3월까지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위해 많은 업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성공적인 플랫폼 오픈을 위해서 저희는 NDS와 AWS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현재는 완성된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고도화 과제들이 병렬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할 때 먼저 마일스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일스톤은 뒤에 있는 발표 내용의 시점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좀 더 공감되는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데브옵스 미션인데요. 마일스톤상은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데브옵스 조직이 생기면서 받았던 미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빌드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샘에서 일하는 방식 만들기.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구축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조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한샘 그리고 IT본부에 최적화된 조직 빌드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은 한샘이 기존에 일하던 방식들을 이해하고 신규 환경이나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요건 중 하나였던 하이브리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IDC와 통합을 고려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한샘에 맞는 적정 수준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데브옵스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업무 원칙과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세웠던 업무 원칙은 좌측 3개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협업 및 공유 방식을 만든다였는데요.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적인 결과 관리 그리고 공유 방식을 항상 고민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아틀라시안 제품들과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거의 300건 이상이었고 더 중요한 숫자는 이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였습니다. 코드 기반의 리소스 구성 및 형상 관리를 통한 운영 리스크와 비용을 감수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90% 이상의 AWS 리소스가 코드 기반으로 생성이 되고 형상 관리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AC 외에도 파이프라인 코드들은 개발 프레임워크별 한 타입의 파이프라인으로 모두 빌드가 동작하도록 구현되어 있고요. 배포와 동시에 공통 통합 관리 도구에 자동 연동되는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업무들을 비용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있는 규칙과 하나의 도구를 제공한다입니다. 이는 기술적 일관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저희 한샘이 기존 일하던 방식들에 대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는 하나 또는 최소 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데브옵스의 원칙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세웠던 것은 저희는 조직의 목표를 세웠는데요. 조직의 가장 큰 목표는 표준화라는 관점이었고 그 표준화에 대한 부분은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개별 카테고리별 세부 태스크를 지정하여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업무 원칙과 조직의 목표가 수립된 이후 저희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두나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리스트들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 3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기존에 일하던 방식을 고려한 정책 적용, 두 번째는 조직별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현, 세 번째는 중복 시스템 제거를 통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데브옵스 업무 원칙과 또 일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업무 원칙을 명확히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 구현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설계 이후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실제로 구축을 했고요. 마일스톤상으로는 올해 3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에게 의미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적정 기술 선정을 위한 학습 및 테스트를 통해 시행착오를 미리 겪었던 것입니다. 저희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주요 요건이었던 IDC와 AWS의 통합, 그리고 한샘 적정 기술에 대한 판단은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전체 일정의 70~80%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때의 경험 덕분에 현재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TF 위클리를 통한 생산성 있는 결과를 공유하고 구성원과 싱크를 맞췄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매주 60분 내외로 TF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TF의 위클리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기술, 회의록 등 주요 사항들을 티켓이나 위키 기반으로 업무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차는 정책 협의, 2주차는 기술 구현이라는 스프린트를 운영하면서 작은 단위의 업무들을 빠르게 정책 협의부터 구현까지 만들어가며 현재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런 설계 방안이나 저희가 했던 것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랜딩 존 아키텍처입니다. 확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랜딩 존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각 조직은 계정 단위의 보장된 거버넌스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현하였습니다. 랜딩 존 아키텍처는 크게 2가지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앙관리 그룹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레이어와 병렬적으로 확장되는 서비스 어카운트 레이어를 구분하여 랜딩 존 아키텍처를 설계하였고, 실제로 이 부분은 한샘의 조직 구성이나 한샘 조직의 일하는 방식들을 최적화하여 어카운트를 설계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어카운트 4번의 좌측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서비스 레이어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포 시스템 같은 경우는 IDC와 AWS를 하나의 도구 또는 최소화된 도구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이었는데요. 단순히 AWS의 서비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을 적정으로 조합하여 해결하였고요. 그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도 개발 조직별 플로우를 고려한 최소한의 프레임워크 타입별 배포 빌드 코드를 구성하였고요. 딜리버리 같은 경우도 배포 환경을 3가지로 구분하여 쿠버네티스 환경이냐, 서버 기반의 배포냐, 아니면 CSR 형태의 CDN 서비스냐로 표준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중요했던 부분은 이 배포와 관련된 리소스를 데브옵스 kit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되도록 구현했는데요. 향후 저희 개발 조직의 역량이 올라가고 정책이 바뀌더라도 쉽게 코드가 재사용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모니터링 및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저희의 목표는 통합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능별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리스트업하면 좌측과 우측의 그림과 같은데요. 저희는 다소 중복되고 환경별 분리된 도구를 현재 통합하고 있고 저희의 목표인 공통화된 도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로드맵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WS와 IDC 모두가 하나의 도구 그리고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데브옵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미션을 로드맵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일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방향성입니다. 기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공감하실 거고 이견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CNCF입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가장 많이 참조했고 실제로 이 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뤄야 할 이제 기술 요건들이 발생한다면 이 페이지를 가장 먼저 참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방향성입니다. 데브옵스로 근무하시는 분이나 데브옵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데브옵스 쪽 관련돼서 검색을 하거나 물어보면 많은 문서들이 이제 기술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사실 저는 데브옵스로 일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뽑긴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적정 기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지만 이 빈 비누곽을 찾기 위해 투 시스템이 아닌 선풍기를 꼈던 것이 대표적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기술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조직의 역량 그리고 우리의 수준도 이 적정 기술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고려하시고 데브옵스로 근무하신다면 인정받는 데브옵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한샘이 AWS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AWS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만큼이나 AWS와 협업하고 결과물을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NDS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요. 그 결과 성공적으로 플랫폼도 완성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는 발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판을 활용하여 고객 감동 가치를 만들 것이며 한샘의 비전인 주거 환경 세계 최강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